세월이 알려준 지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렸어요. 성취하고 인정받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얻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부르는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도 욕을 잘 하지는 않았지만 혹여라도 거친 말이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면 지금은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욕설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 표현을 넘어 내 삶 전체를 욕으로 점철된 삶으로 기억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쌓고 품위를 지켜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어린 시절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친절함은 배움에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미덕이니까요.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언어야말로 세월의 깊이를 증명하는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자랑입니다. 특히 자식 자랑과 돈 자랑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있지만 사실 자식이라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니죠. 부모는 아이를 이 세상에 오게 하고 사랑으로 보살피지만 아이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잘 되는 자식이 있으면 또 다른 자식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속으로야 내 자식이 잘 되어 자랑스럽지만 그 자랑이 다른 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돈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돈이 있거나 좋은 차를 굴리는 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대의 흐름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자부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돈의 가치를 높게 보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사람의 진정한 부유함은 돈이 아니라 인격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가진 것 많고 적음을 떠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세월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랑 대신 베품이, 칭찬 대신 격려가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말이죠. 변화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행복. 제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가족의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대가족이 흔했고 핵가족을 넘어 요즘은 1인 가구가 대세가 되었죠. 얼마 전 통계를 보니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한다고 하더군요. 놀랍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는 점점 안 태어나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앞으로 더 심화될 테니까요. 이러한 변화를 그저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라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개인의 행복감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낮아진다면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아도 다양한 형태의 삶과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요즘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부들도 많다고 하니 제도가 우리의 삶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즐겁게 살면서 아이를 낳고 싶을 때 안전한 환경이 구축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행복이 그리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별일 없으면 행복하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인 안전의 욕구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야 사회적 욕구나 애정의 욕구를 느끼게 된다고 하죠. 우리 사회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을까요? 부모의 삶, 빈둥지 증후군 그리고 새로운 시작.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돈과 시간은 물론 청춘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이걸 부모 투자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특히 부모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상실감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저도 아이들이 품을 떠나갈 때 왠지 모를 서운함과 허전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빈둥지 증후군을 심하게 겪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주변을 보면 오히려 자식들이 떠나고 나면 해방감을 느끼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보고 싶고 걱정되는 마음이야 항상 있지만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심리적인 탯줄을 끊어내는 것이 부모 자신과 자식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SNS나 단톡방처럼 자식들과 소통할 방법도 많으니 예전처럼 완전히 단절되는 일은 드물죠.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부모는 비로소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의 자존을 지키고 나의 행복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꿈을 다시 펼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60대가 넘어가면 50대처럼 보일 정도로 젊어진 요즘 시대에는 더욱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바로 액티브 시니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장하는 삶,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세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를 끊임없이 재해석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들은 물론이고 저와 같은 나이대의 어르신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 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요즘은 국민마음투자나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많아요. 꼭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상담을 받지 않아도 한 사람만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온 가족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 봉사활동도 하고 복지관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그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에요.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명상을 하거나 건강을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결국 인생은 끝없는 배움과 성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차분한 기린구 1321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나만의 지혜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로서 앞으로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슬의 한마디 차분한 기린구 1321님 62살. 김지혜 선생님의 삶을 돌아보는 1인 나레이션 스토리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욕설이나 자랑을 피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독립시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담아봤어요. 선생님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여 더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차분한 기린구 1321님 안녕하세요. 62살 김지혜 선생님의 시선으로 인생의 지혜와 통찰이 담긴 1인 나레이션 스토리를 작성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겪는 생각과 변화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길고 풍성하게 담아보겠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이야기 62살 김지혜의 삶을 돌아보며. 안녕하세요. 차분한 기린구 1321님. 아니, 제가 김지혜라고 불러야 할까요? 올해로 저는 62살이 되었습니다. 62살이라는 말이 아직은 어색하게 다가오지만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면 흐른 세월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요. 제 이름은 김지혜, 흔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처럼 지혜롭게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니 지난 세월의 크고 작은 조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낡은 흑백 필름이 돌아가듯 웃음과 눈물,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인 기억들이 선명하게 재생되는 듯하네요. 세월이 알려준 지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렸어요. 성취하고 인정받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이죠. 오직 목적을 향해 질주하는 경주마와 같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얻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지향점이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에서 무엇을 비울 것인가로 변해가는 느낌이랄까요? 누군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부르는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도 욕을 잘 하지는 않았지만 혹여라도 거친 말이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면 지금은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욕설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 표현을 넘어 내 삶 전체를 욕으로 점철된 삶으로 기억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혀끝에서 맴도는 욕설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온 품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쌓고 품위를 지켜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어릴 적 환경 탓에 충분히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것은 배움이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미덕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언어야말로 세월의 깊이를 증명하는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 인생의 향기가 배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자랑입니다. 특히 자식 자랑과 돈 자랑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있지만 사실 자식이라는 존재는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를 이 세상에 오게 하고 사랑으로 보살피지만 아이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잘 되는 자식이 있으면 또 다른 자식은 어쩌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속으로야 내 자식이 잘 되어 자랑스럽지만 그 자랑이 다른 이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 내 아이의 잘됨이 나의 성공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다른 부모의 아픈 손가락을 모른 척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 자식만을 보며 애태우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알기에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지요. 돈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돈이 있거나 좋은 차를 굴리는 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대의 흐름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자부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은행이 닫히면 나는 돈을 뺄 수 없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나 역시 꼼짝 못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임시적인 소유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돈의 가치를 높게 보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사람의 진정한 부유함은 돈이 아니라 인격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가진 것 많고 적음을 떠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세월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랑 대신 베품이, 칭찬 대신 격려가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말이죠. 오히려 조용히 어려운 친구에게 밥값을 내주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요. 변화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행복. 제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가족의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대가족이 흔했고 핵가족을 넘어 요즘은 1인 가구가 대세가 되었죠. 얼마 전 통계를 보니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릴 적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놀랍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는 점점 안 태어나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앞으로 더 심화될 테니까요. 1인 가구가 40%, 50%를 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그저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라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개인의 행복감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낮아진다면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아도 다양한 형태의 삶과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프랑스의 팍스피에이시에스 제도처럼 말이죠. 요즘은 혼인 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부들도 많다고 하니 제도가 우리의 삶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동거가 죄가 아니듯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즐겁게 살면서 아이를 낳고 싶을 때 안전한 환경이 구축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복지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행복이 그리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별일 없으면 행복하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햇살을 즐기는 순간, 친구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을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인 안전의 욕구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야 사회적 욕구나 애정의 욕구를 느끼게 된다고 하죠. 우리 사회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는 불안 지수가 높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기 불안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사회가 개인의 불안을 줄여주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인 듯합니다. 부모의 삶, 빈둥지 증후군 그리고 새로운 시작.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돈과 시간은 물론 청춘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이걸 부모 투자라고 하더군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깃털이 풍성해질 때까지 보살피는 어미새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특히 부모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상실감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저도 아이들이 품을 떠나갈 때 왠지 모를 서운함과 허전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 시간 시선과 정신이 온통 아이들에게만 가 있었으니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빈둥지 증후군을 심하게 겪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주변을 보면 오히려 자식들이 떠나고 나면 해방감을 느끼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발 다시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농담처럼 말하는 부모들도 있다니 얼마나 웃지 못할 상황인가요? 물론 보고 싶고 걱정되는 마음이야 항상 있지만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심리적인 탯줄을 끊어내는 것이 부모 자신과 자식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SNS나 단톡방처럼 자식들과 소통할 방법도 많으니 예전처럼 완전히 단절되는 일은 드물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인 연결고리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부모는 비로소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의 자존을 지키고 나의 행복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꿈을 다시 펼치기도 합니다. 저도 작은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언 끝에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에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죠. 60대가 넘어가면 50대처럼 보일 정도로 젊어진 요즘 시대에는 더욱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바로 액티브 시니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온 것이죠. 성장하는 삶,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세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를 끊임없이 재해석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나이를 먹으면 지혜로워진다고 했지만 단순히 나이만 먹는다고 저절로 지혜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내가 선택하고 노력해야만 진정으로 우아하고 지혜로운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물론이고 저와 같은 나이대의 어르신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자기를 다그치기보다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과거 세대가 남 탓을 하던 것과 달리 요즘 아이들은 자기 탓을 하며 불행을 혼자 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더욱 안아주고 상담의 손길을 내밀어 줘야 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 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요즘은 국민마음투자나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많아요. 꼭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상담을 받지 않아도 한 사람만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온 가족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길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길을 걷고 치료의 길로 나아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은퇴 후 봉사활동도 하고 복지관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그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에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이웃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활동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훨씬 좋더라고요.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명상을 하거나 건강을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제철 음식을 챙겨 먹으며 제 몸을 돌보는 시간은 저에게 작은 행복입니다. 결국 인생은 끝없는 배움과 성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른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돌보고 공동체에 좋은 것을 남기려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말과 행동에 품격을 더하기. 젊었을 때는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뱉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의 삶의 깊이가 담긴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특히 자식 자랑이나 돈 자랑은 잠깐의 우쭐함 뒤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자랑보다는 진심으로 베풀고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요. 변화를 두려워 말고 나만의 행복을 찾기.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등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김지혜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